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을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서울 기준으로 9월 8일 새벽 2시 30분쯤 시작해 1시간 반 정도 이어집니다. 물 위를 떠다니며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드론의 톱니바퀴가 돌면서 바퀴 사이에 물막이 형성되는데 이 물막을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딸려오는 원리입니다.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이 개발 중인 발사체의 1단과 2단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고도 500km에 90kg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는데 로켓 개발의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남미 열대우림 아마존에서 그동안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생물 27종이 발견됐습니다. 물과 육지를 오가며 수생곤충을 먹는 신종 설치류에서부터 14cm 크기의 난쟁이 다람쥐까지 다양한 생물종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크기도 작아 걸러내기도 힘든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와 강은 물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들어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바다나 강, 호수 등에서 물에 떠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상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북한강 일대. 수상 드론이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물속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수상 드론입니다. 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수상 드론은 최대 5시간 동안 강 위를 떠다니면서 커다란 쓰레기부터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청소합니다. 비밀은 물과 친한 친수성 톱니 구조에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돌면서 바퀴 사이에 물막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막을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딸려옵니다. 물과 친한 톱니바퀴가 물은 아래로 빼내고 미세 플라스틱은 톱니 사이에 남겨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1마이크로미터부터 최대 4m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톱니 사이에 끼어있는 물막에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붙여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회수하고 나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이제 부력과 이제 톱니 사이에 들어가는 물 유동에 의해서 다시 떼내는 거죠. 수상 드론에는 필터가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필터 막힘 현상이 없어 오랫동안 작동해도 안정적인 제거가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바다와 강, 호수 등 넓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회수율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수상 드론은 물 위의 쓰레기도 잘 회수하지만 또한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조하거나 혹은 위험물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과 호수, 바다는 물론 이제는 수돗물이나 생수병에서도 쉽게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번에 개발한 수상 드론은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고정형 정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발사체 1단과 2단 분리를 검증하는 단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시험에서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시점의 정확성과 구조물이 절단되는 위치의 정밀성에 대한 목표 데이터를 획득해 기술적 검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2단으로 구성된 우주 발사체는 1단의 2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 1기, 2단의 3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는 90kg급의 탑재체를 고도 500km에 올릴 수 있는 소형 위성 발사체로 내년 7월에 첫 발사 예정입니다. 내년 9월에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내년 3월 14일과 9월 8일 등 두 차례의 개기월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 9월 개기월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기월식은 서울 기준으로 9월 8일 오전 2시 30분 24초에 시작해 3시 53분 12초에 종료되며 아시아와 러시아, 호주, 인도양 등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 3월 29일과 9월 21일에 부분 일식이 있는데 이 두 번의 일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25년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륙에서는 오전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에서 가장 빠르게 해가 뜰 전망입니다. 올해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는 31일 오후 5시 40분쯤 지는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생활천문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 최대의 열대우림인 남미의 아마존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도 불리는데요. 과학자들이 아마존에서 그동안 보고된 적 없는 신종 생물 27종을 발견해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머리만 보면 마치 문어 같지만 꼬리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갑옷매기의 일종인데 머리에 독특한 지방 덩어리를 가진 신종 어류 블로패드 물고기입니다. 이 생물은 영락없는 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손발에 물갈퀴가 있는 수륙 양용 쥐입니다. 물과 묻을 오가며 수생 곤충을 먹고 사는 특이한 섭식 행동을 보이는 신종 설치류입니다. 이 밖에 14cm 크기의 난쟁이 다람쥐 등 아마존에 서식하는 포유류와 물고기, 양서류, 나비 등 27종이 신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t least 27 that are new to science. And what's really shocking is that 4 of those are mammals, and most of those new species are vertebrates, meaning animals with a backbone. And those groups tend to be relatively well known compared to things like insects. But discovering so many new species of mammals and vertebrates is, really incredible, especially in such a human-influenced landscape as Alto Mayo.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2,000종 이상의 생물들을 기록했는데요. 신종으로 확인된 27종 외에도 추가로 48종이 잠재적인 신종으로 추정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아마존의 생물 다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연구진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일부 복원하는 조치가 당장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다양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이면 해파리가 들끓고 상어가 출몰하는가 하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희귀 해양 생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동해안에서 잡힌 커다란 물고기. 물 위로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인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점박이 무늬가 특징인 고래상어입니다. 길이 8m, 무게는 3톤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포획금지 희귀 생물인 만큼 어민은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잘했어. 고래상어는 본래 온대와 열대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강원 동해안에 나타난 건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동해안 수온은 조금씩 더 높아졌고 지난 여름엔 해파리 떼 출몰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울산에 이어 강원 동해안까지 여름 해변은 해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한낮은 물론 깜깜한 밤에도 해파리는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니, 꺾고 챙겨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 돼, 이렇게. 곳곳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이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불청객, 상어 출몰. 동해 연근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대형 상어 출몰이 잦아진 겁니다. 지난 5월 속초 외홍치항 1.4km 해상에서 몸길이 2.4m, 무게 150kg 악상어가 그물에 걸렸고 4월에는 몸길이 3m에 가까운 대형 청상아리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해수욕장에 상어 접근을 막는 그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성 어종들을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바다에서 또 그 애들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최근 50년간 전 세계 해수온 평균 상승 온도는 0.52도였습니다. 반면 한반도 연근 해역은 2배가 넘는 1.44도가 올랐고 특히 동해안은 이보다 높은 1.9도가 올랐습니다. 파랑돔과 제비알치 등 열대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이 동해안의 모습을 드러내고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는 이제 동해안이 주산지가 된 이유. 뜨거워진 동해안,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세대 주력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중반쯤 차세대 AI 모델 GPT-5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도 개발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오픈AI는 18개월 넘는 개발 기간 중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규모 훈련을 적어도 2차례 진행했지만 매번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모델이 GPT-4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였지만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의 진보는 아니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전 모델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뉴스 기사나 SNS 게시물, 과학 논문 등으로 훈련이 가능했지만 새 모델을 위한 더 지능적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난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대항마로 떠오른 블루스카이 이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10월 말 1,300만 명이던 블루스카이 가입자가 대선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용자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시장 조사 업체 시밀러웹은 블루스카이 앱의 11월 활성 이용자 수가 760만 명 늘어났다며 지난 10월 이후 295%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블루스카이의 급성장과 함께 가짜 계정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봇 계정 등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며 하루 24시간 동안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4만 2천 건이나 들어온 적도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이용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들어 콘텐츠 감시팀의 인력을 4배로 늘리고 4층 계정 등을 감지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가 청소년 폭력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1년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알바니아 공화국에서는 이제 틱톡이 없어질 거라면서 내년 중 차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 당국은 지난달 틱톡에서 시작된 10대 간의 싸움이 흉기 살해 사건으로 이어지자 교사, 학부모들과 1,300차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당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틱톡 가입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문제의 영상은 틱톡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공유됐다며 알바니아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줄고 전자담배 흡연율은 늘어나는 등 담배 이용 행태가 뚜렷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포장에 이전보다 더 독한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어서 흡연율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당국이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담배 제품 사용자는 22.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주춤했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한 건데 남성 흡연자는 줄고 여성 흡연자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담배 제품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이었고 최저 수준을 보인 곳은 세종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율인데 일반 담배 흡연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액상형, 권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늘어난 8.7%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에 흡연 위험성을 부각하는 강한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기로 했습니다. 관련형 담뱃값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류로 수명 단축이나 기형아 출산 등은 빠지고 안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 세부 질환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경고 문구는 폐암과 같은 단어형 표현에서 폐암으로 가는 길 등 보다 직관적인 문장형 표기로 바뀝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접촉식 체온계를 만들어 판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00여 개를 제조한 뒤 온 오프라인을 통해 900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만든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방파제 구조물 테트라포드는 사람이 올라서면 추락 위험이 크고 탈출이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다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동해시 청곡항. 방파제 구조물 사이로 추락한 40대 낚시꾼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형 의식 상태 있어요? 의식 없어요? 다른 방파제에서는 낚시하려던 일가족 4명이 폭우로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슬리퍼를 신은 채 미끄러운 방파제 구조물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립자 4명 중 2명 구조 완료. 방파제 구조물은 표면이 둥글고 이끼가 낀 부분이 많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하기 쉽습니다. 이 방파제 구조물은 높이가 3에서 5m에 이르고 겹겹이 쌓여 있어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6년간 전국 방파제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462건, 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방파제 곳곳에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경찰이 수시로 순찰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테트라포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고 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방파제 울타리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 장기화에 서민은 물론이고 법인까지 빚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서민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고 서민 대출 연체율은 2배 급등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1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7만 9천여 명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채무 조정 신청자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법인 파산 건수도 1,700여 건에 달하며 이미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더해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정책 금융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정책기관이 저신용 대출자를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 변제율은 지난달 말 16.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배나 뛰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경우 지난달 말 대위 변제율이 25.5%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서민금융상품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지금 업무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좀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속에 경기 둔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빚에 허덕이는 서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5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력량 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은 저력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깜짝 회동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트럼프 측이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5박 6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며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그분도 혹시 한국 상황 관심을 가지던가요? 관심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국내 인사의 만남이 공개된 건 정 회장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에 맞서 각 나라가 관계 구축에 애쓰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이 두 나라 사이 가교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네,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초청은 연락받지 못했지만 정부 사절단으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패션의 계절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지면서 의류업체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은 스파 브랜드가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이른바 요노족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불황 탈출의 타겟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을 가득 채운 두꺼운 겨울옷들. 사계절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봄과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면서 의류업계도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짧아진 가을 탓에 대형 의류회사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7%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빨라진 탓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의류 지출에 지갑을 닫은 이유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지출에서 의류와 신발에 지출한 비중이 3.9%로 역대 최소 수치였습니다. 의류업계는 타겟책으로 요노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노족은 필요한 제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특히 옷을 살 때는 여러 스타일에 맞춰 입을 수 있는 단순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 로고 같은 게 없을 때 이제 오는 장점들? 기본 베이직을 주로 찾고 있거든요. 요즘은 목티 같은 것들 어디든 다 받쳐 입을 수 있어서. 이런 흐름이 SPA 제품과 맞아떨어지며 올해 10월까지 브랜드 매출이 모두 크게 뛰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가진 의류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별도의 브랜드가 없고 로고가 없는 SPA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며 옷부터 안 사는 소비자들이 단순하고 저렴한 의류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곳곳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패딩을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사려던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드민턴 셔틀콕의 깃털을 분쇄해서 실처럼 만든 뒤 패딩에 넣은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일반 패딩보다 보온성과 무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그중에는 알레르기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어 추운 날 패딩 장만하실 때는 잘 확인하신 뒤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